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호기심 해결인 주식시장 두 번째 편으로 그동안에 제가 궁금해했던 미장과 국장 간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제가 그렇듯이 제가 만드는 동영상은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고요. 여기 주소로 들어오시면 실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국장만 하느냐? 투자를 하는데 왜 미장은 안 하냐? 미장이 우울하다. 미장이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미장이 더 나을까? 근데 단순하게 그냥 원리만 생각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원리만 생각하면 단순하잖아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그거에 대한 매매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고 파는 행위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고요. 평균적인 투자자라는 거를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투자 조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제 얼마나 투자 종목도 한 시장에 수천 가지가 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평균적인 투자자를 상정하기 위해서 오로지 시장 지수에만 투자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6가지 시장 지수에 대해 투자를 해보고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의 전체 종목을 나타내는 지수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의 전체 종목을 나타내는 지수가 2개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미국 거래소의 선별 종목, 그러니까 몇 가지 종목을 선별한 거죠. 그래서 한 개 다우 지수랑 S&P 500이 있어요. 6가지를 다룰 거고요.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당연히 미국 거래소 전체를 다루는 이 2개랑 그다음에 한국 거래소 전체를 다루는 이 2개. 이제 우선 투자 대상은 정했고 이제 평균적인 투자자가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수 후에 특정 기간이 지난 후 매도를 하는 걸 반복하는 거를 가정해 보려고 해요. 제일 짧은 기간은 한 분기, 그 다음 제일 긴 기간은 1년. 시장에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만큼 기다렸다가 매도하겠다라는 형태로 우선 평균적인 투자자를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수익률 분포를 얻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놓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좌상단, 좌하단, 우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좌상단, 좌하단, 그다음에 우하단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우하단에 있는 이 내용을 얻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치는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가진 데이터의 제일 첫째 날짜, 첫 날짜에서 나온 지수들을 1로 우선 조정하는 형태로 우선 지수를 다 변경하려고 해요. 지수를 다 1로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지수를 1로 다 맞췄을 때 이제 그 각 지수들의 시계열 값을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지수에 대해서 각 날짜마다 이제 거래를 할 건데 아까 제가 평균적인 투자자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를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있다가 매도를 한다라는 뜻인데 각 거래일마다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12개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 그 다음에 1년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 1년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 1년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 했을 때 여기에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파란색이 점이 찍힌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란 점이 찍히면 이때 수익률을 좌하단에 있는 일자별 결과 수익률에다가 다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수익률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뭐 점이 찍히겠죠. 이렇게 그 찍힌 점을 오른쪽에다가 수익률에 맞춰서 얼라인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색깔에 맞춰서. 그러면 우하단에 있는 일종의 바 차트는 이 수익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수익률의 분포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의 분포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3번 여기에서 수익률 분포를 얻어내면 실제 시장의 수익률 비교를 할 준비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수익률 분포 위에다가 파란 선을 긋고 노란 선을 긋는데, 노란 선을 긋는데 이제 그 각각의 의미가 모든 나온 수익률에 대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산술평균은 파란색, 기하평균은 노란색 밑에다가 이제 실제 값을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의 차이가 클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변동성이 큰 나스닥이랑 변동성이 큰 코스닥 두 개의 수익률 밴드가, 수익률 너비가 위아래로 넓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차이가 1.19 빼기 1.16 0.03. 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1.07 빼기 1.03 0.0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시장의 변동성을 설명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이제 기간을 지정해서 수익률 분포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간을 정해서 그 사이에 판 것들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보면 이제 시간대별로 뭐 변동성이라든가 시장의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의 상태를. 그래서 매도 기간의 시작과 끝을 조정을 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게 시작, 이게 끝이죠. 그래서 이걸 조정할 수 있고, 현재로는 이제 모든 기간, 제가 데이터를 수집한 모든 기간에 대해서 매도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 기간 전체에 대한 종합 결과를 좀 얘기를 드리면, 요약드리면,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일관된 수익률 상승, 이게 뭐냐면, 나스닥을 예를 들면, 이제 3개월 후 매도했을 때는 1.04였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후에는 1.08, 다음에 9개월 후에는 1.13, 다음에 12개월 후에는 1.19. 그러니까 이게 대략,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3개월이 두 번 하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04가 두 번 있었던 거죠. 1.04. 그러면 대략 1.08이 나오고, 1.08에 6개월 후에 또 3개월이 지나면 1.04. 이렇게 해서 이게 대략 1.13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3이 이제 9개월이 지난 후에 또 1.04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1.19.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값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을 버는 추세가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순서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나스닥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꼴찌다.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평균 값들을 보면
그걸 얘기할 수 있겠죠. 나스닥이 1.19, 그다음에 1.19에 1.16으로 제일 높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1.07에 1.03으로 제일 낮다. 이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써놨죠. 나스닥의 압도적 우위, 그다음에 코스닥의 절대적인 열위. 종합적으로 볼 땐 이렇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기간을 정해서, 매도 기간을 예를 들면 2017년을 매도하는 경우만 추려서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면, 보시면 보다시피 이제 요 코스닥 상태가 심각한 걸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수익이 여기 있거나 혹은 일부 여기 있거나, 이렇게 양극화된 분포가 뭐 이런 모양이죠. 대가 이런 모양을 보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비교해서 나스닥의 상황이 무척 깔끔하게 수익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2017년에 매도하는 경우에 이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갈리는데, 네, 여기서 코스닥의 상태가 무척 안 좋다. 기호를 2개를 적어놨죠. 작다, 작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 결과를 한 2가지 정도만 더 본다면, 2020년 매도. 자, 2020년 결과를 보시면, 이번에는 나름 코스닥과 코스피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물론 나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이제 예를 들면 뉴욕 거래소나 다우 지수 같은 것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국 시장은 급변하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 장세가 화랑이 되면 그걸 맞춰서 이제 한국 시장이 많이 이제 일종의 펌프가 된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순서가 나스닥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자면, 이제 마지막 최근 자료를 볼게요. 2022년에 매도했다고 했을 때, 이때 결과를 보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 여태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나스닥이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았는데, 나스닥이 꼴찌에서 3등을 하고 있죠. 최근에 나스닥의 수익률이 하락세다라는 걸 우선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그와 별도로 여기 얘네보다 더 못 벌고 있는 애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세트로 셋이 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 어쨌든 기존에 있던 시장에 변화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서부터 참고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시장에 대한 평가, 각 개별 지수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나스닥은 최상급 투자처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항상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우선 감안하고, 그다음 뉴욕 거래소 종합지수는 안정적인 투자처긴 한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코스피는 진짜 상황에 너무 민감한 투자처인 것 같아요. 경기에 민감한 투자처이다. 근데 적어도 코스닥보다는 변동성이 낮다.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의 편차가 크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정말 이거 뭐 알 수 없는 도깨비 같은 투자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감상을 얘기하자면, 큰 변동성에 도박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막 튈 때는 엄청나게 튀고 수익이, 그랬다가 막 다들 이제 수그러들 때는 또 막 엄청나게 바닥을 향해 달리고, 이런 형태의 시장이라고 보이.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사실 뉴욕 거래소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좀 더 나은 수익률의 투자처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거죠. 뉴욕 거래소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더 낮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은 대체로 평균 이상 하는 괜찮은 투자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특정 시장, 특정 지수를 따른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어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결과를 토대로
아까 제일 첫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첫 질문이 뭐였죠? 첫 질문이, 그러니까 미장이 국장보다 나은가? 였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장이 국장보다 나은 시장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나은 시장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국장은 불행히도 상대 수익률이 나은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낮아서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계속 국장에만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미장을 투자를 해야 되나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미장을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나스닥에 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근데 여기 이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신중한 접근 뭐가 있을까요? 분산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 분석도 잘 해야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결론은 뭐다? 미장이 국장보다 많이 낫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너는 왜 국장만 하니? 라고 하면 나도 미장 할 거야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얻은 거죠.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세부상 두 가지를 이제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 그다음 다른 하나가 시총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는 지수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가시거나 그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동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